자동차주가 완전한 로봇 색깔을 입는 순간 시장의 주도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기아보다는 여전히 현대차가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현대차는 결국은 내년에 계속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최대 수혜주는 자동차주 주가 현황은 어떤가요? 자동차주는 최근에 이제 막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직도 너무 부진해요. 현대차부터 부품에서 명신산업까지 평균 상승률이 46%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코스피도 70% 넘게 상승했는데 너무 부진하다. 그런데 다행인 건 철저하게 소외됐던 자동차가 자꾸 관세 때문에 이익 박살난데, 관세 이제 약해지니까, 관세 15%밖에 안 매기니까 자동차주가 이익이 좋아질까요? 그거는 물론 그것도 중요한 모멘텀 중에 하나죠. 일부죠. 네. 자동차가 이제 로봇에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재미난 거는 현대차가, 우리 왜 두산 에너빌리티 하면 원전의 파운드리, 원전의 TSMC, 두산 에너빌리티 얘기하죠. 로봇의 파운드리가 아마 현대차가 되지 않을까. 로봇의 TSMC가 현대차가 강력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필두로 그 테스트 베드가 되지 않을까. 현대차가 43% 올랐고요. 기아가 21%, 현대모비스가 46%, 현대오토에버가 116%. 현대오토에버가 유독 많이 올랐어요. 요 밑에 보면 S&T 다이내믹스가 130% 올랐는데 자동차 모멘텀으로 오른 게 아니고요. 여기는 방산 부품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현대차, 기아차가 최근에 52주 신고가 영역에 오기 시작했다. 현대모비스만 일봉상으로는 신고가인데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아직 46만원대, 그죠? 40만 5천원인가요? 신고가 돌파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가 이제 더 후발주자로 올라와야 되고요. 최근에 보시면 자동차 중에 타이어주 있잖아요.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이게 거의 60% 가까이 올랐어요. 얘도 신고가 영역입니다. 12% 고점에서 12% 빠진 수준이고, 야 나도 로봇 부품 할래. 완전 이제 로봇 부품주로 엮인 HCL 만도가 최근에만 거의 30%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주는 코스피하고 이제 막 키 맞추기를 시작하는 과정 중에 있다. 근데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직도 현대기아차 평균 PER이 내년 포워드 PER이 7배가 안 돼요. 6배 막 이렇습니다. 5배 이래요. 엄청나게 밸류에이션이 좀 낮다, 많이 낮다. 그래서 자동차도 사실은 워낙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자, 현대차 시총이 61조입니다. 기아차 시총이 48조예요. 현대모비스 33조. 요 3개 회사만 합쳐도 몇 조죠? 시총이 140조예요. 140조. 그러면 자, 코스피가 대략 3,300조? 3,300조 잡고 140조면 한 3% 되죠? 10%면 330조. 3%면? 네. 3% 정도 되겠네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만 합치면. 그럼 나머지 뭐 현대오토에버 자동차 부품회사를 다 합치면 한 5%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포지셔닝을 차지하고 있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그냥 관세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어떤 새로운 캐시카우,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된 CEO가 자진 사퇴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엔비디아하고의 자율주행 협력을 더 공고히, 아니 젠슨왕이 와가지고 반도체 회사가 아니라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를 왜 만났을까요? 그 부분도 저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지만 아직 멀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주 26년 전망은 어떤가요? 자동차주도 이제 로봇주로 봐야 되는 시점이 드디어 왔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중심으로 현대차 그룹이 업종이 리레이팅이 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초도 생산 내년에 본격화되면서 로봇의 밸류체인으로 현대차 관련주들이 엮일 수가 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자동차 산업을 로봇 가치를 입히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매출과 수익 전망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필두로 현대차 그룹사들도 로봇 관련된 매출이 중장기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로봇 업체는 최대 얼마까지 지금 매출 사이즈를 보냐면, 자, 휴머노이드가 지금 평균 단가가, 판매가가 6,130만원입니다. 사족보행이 3,500만원입니다. 물류로봇이 1,100만원입니다. 로봇으로 판매하는 연 매출 효과를 68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양산되는 수량을 10만 대로 보냐, 100만 대로 보냐, 500만 대로 보냐 따라 다르겠죠. 그러면 로봇의 원가를 77%로 가정했을 때 로봇의 생산 원가는 대략 53조가 나옵니다. 그러면 로봇의 밸류체인 편입에 따라 부품업체들이 로봇 관련된 매출로 인식되는 전체 캐파가 53조까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현대차 그룹의
상장사들 7개사의 인건비 평균이 1억 3천만 원이라 엄청나게 높죠. 그런데 생산직 비중을 60%만 가정해도 10%만 인력을 대체해도 연간 손익 개선 효과는 로봇으로 인력을 대체했을 때 현대차가 가져가는 연간 영업이익 효과 1조 7천억 이상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0% 대체일 때 1조 7천억 했어요. 50% 대체하잖아요. 8조 5천억입니다. 캐파 인프라 투자를 제외해도 실질 노동시간, 인간 8시간, 로봇 20시간. 상당한 손익 개선 효과는 명확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로봇이 미국 안보 수혜주로 엮이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 정책 지원을 하는데 중국 밸류체인을 배제한다고 하면 미국의 본사를 둔 미국의 생산 캐파를 가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최대 주주가 현대차입니다. 결국은 로봇 성장성을 자동차 업종에 이제 부각시키자는 겁니다. 자동차주가 완전한 로봇 색깔을 입는 순간 시장의 주도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왜? 기존의 로봇주들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사이즈가 작아. 매출 안 나오잖아. 적자잖아. 근데 현대차 엄청나게 영업이익을 잘 내고 있거든요. 로봇은 12월 11일 날 일단 HL 만더가 CEO 인베스터데이 최고 경영자 투자 발표회에서 로봇 관련된 부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힐 겁니다. 그 다음 당장 내년 1월 달에 미국 CES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데 아마 여기서 대거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로봇 박람회로 바뀔 것 같아요. 두 번째, 테슬라의 옵티머스 가장 최신 버전 V3가 내년 1분기에 공개됩니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미국의 로봇 산업 지원책이 발표된다. 또 그 다음 2분기에 중국의 유니트리가 지금 밸류가 10조 이상 받고 있죠. 시가총액 10조 이상 사이즈로 유니트리가 중국에서 상장됩니다. 또 다음 2분기 말에 테슬라와 BYD, 보스턴 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초도 양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의 원년이 내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연간 12,000대, BYD는 연간 2만 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BYD 작년에 1,500대 했습니다. 근데 뭐 15배 이상 성장한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역시도 내년 말에 가장 최신 버전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초도 양산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샤오미, 샤오펑, 미국의 메타, 구글이 투자한 앱트로닉 모두 초도 물량 그리고 양산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BMW는 거의 테슬라의 휴머노이드급이랑 동급으로 보고 있는 피규어 AI. 피규어 AI는 기업 가치를 최근에 58조까지 받았습니다. BMW는 피규어 AI랑 협업한 게 본격적으로 시장의 모멘텀으로 나올 거로 보고 있고요. 벤츠는 앱트로니크 협업한 테스트한 게 나올 겁니다. 현실 세계에 투입되는 거는 테스트 기간 18개월에서 30개월 이후 소요되는데 이미 올해 초부터 시범 단계에 들어갔고 내년 양산 스타트 본격 양산하는 27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시장은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데는 30조, 가장 좋게 보는 데는 70조까지 보고 있습니다. 100조 시장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들어가는 센서, 하드웨어 시장 역시도 2035년까지 22배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로봇 시장은 사실상 중국이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 규모 역시도 글로벌 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중국입니다. 그런데 내년 이후 미국과 한국을 포함 일본, 다양한 선진국들의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는 그리고 미국 협력하는 기업들로 본격화될 겁니다. 트럼프가 로보틱스 정부 지원책을 본격적으로 발표하면서 한국 로봇 산업의 우호적 환경이 지속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자동차가 주도할 겁니다. 로봇 산업은. 가장 제조업이 그리고 가장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자동차에서 본격적으로 로봇의 테스트베드를 쓰고 앞으로 전기전자, 금속, 기계, 서비스,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산업으로 확대가 지속될 것은 분명합니다. 자동차 산업 내 로봇이 전개하는 자체 수요, 테슬라, BMW, 현대차, 중국의 샤오펑 자체 사업이 결국은 이들이 테스트한 로봇이 외부 사업으로 확대될 겁니다. 신제품 양산화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기존 협력사로 등록된 그리고 기존 협력사 양산 경험이 있는 그리고 기존 제품 포트폴리오를 활용할 수 있는 부품사가 유리한데 당연히 현대차의 밸류체인이 HL 만도, 현대 모비스가 새롭게 로봇 부품사로 급부상되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종의 결국은 밸류 트리거는 자동차 외의 신규 수요 창출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부품 기술, 자동차 부품을 만들 때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서
초기 투자 부담을 감소시켜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이 현대모비스가 HL 만도가 만족시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내 휴머노이드 피어 그룹의 밸류에이션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받는다고 하면 국내 피어 그룹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두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 5개 평균 올해 기준 PSR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눈 비율 PSR 적자에서 하니까 시가총액 매출로 나누면 PSR 24배에서 많게는 300배까지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대략 70배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24배를 가정으로 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시총은 3조 4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300배를 가정을 하면 최대 42조까지 나옵니다. 그럼 이 42조라는 시총은 현대차 그룹의 상장사 4개사 시총의 16%에 해당합니다. 그만큼 시가총액을 업그레이드하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이 얼마의 가치를 부여받느냐가 자동차주에 대한 또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더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사족 보행, 물류 로봇, 양산 초기, 업체별로 생산 원가, 판가 차이는 분명하지만 결국은 로봇 판매로 예상되는 매출 68조까지 전체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 국내 로봇 관련된 회사들로 로봇 관련된 부품사들로 탈바꿈하려고 하는 자동차 부품사들의 상당 부분 매출과 이익 성장이 이 로봇 생태계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통해 급 부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의 안보 수혜주 관점으로도 방산과 조선을 잇는 새로운 미국의 안보 에너지 관련주로 반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더해서도 로봇주에 대해서 어떤 주가의 프리미엄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L 만도 대비 로봇 수혜 가능성을 보더라도 현대모비스가 직접 액추에이터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제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모비스가 결국은 키 맞추기 형태로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26년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25조 이상의 규모로 국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직전 5년 대비 40% 이상 투자 규모가 커졌습니다. 첫 번째, 미래 전략 산업 AI. 두 번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 일종의 자율주행이죠. 세 번째, 전동화, 전기차죠. 네 번째, 로보틱스. 다섯 번째, 수소. 특히 로봇과 AI 관련된 산업에 AI 데이터 센터, 로봇 공장, 피지컬 AI 검증센터, 장기 성장 전략을 편승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새롭게 기존의 현대차 7배, 6배 밸류에이션이 아닌 추가적인 밸류에이션이 더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의 정점으로 상당 부분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해야 된다. 최근에 도요타가 자동직기라는 상장사를 공개 매수해서 상장 폐지해서 상호 출자 해소, 순환 출자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이 일종의 테크트리를 현대차 그룹이 밟을 가능성이 높고 그 정점에 현대모비스가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에 대한 기대감은 지배구조 개편, 승계구조 이거 관련돼서도 상당히 기대해볼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대차들이 앞으로 전기차 관련돼서 포지셔닝이 미국에서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감소하긴 했지만 중저가 라인의 포커스가 잘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안 팔리는 동안 유럽의 폭스바겐의 ID3, ID4가 엄청나게 잘 팔렸고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있는데 그에 못지않게 현대차의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이제 완전 중저가 모델인 아이오닉 2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기아는 EV3, EV4가 상당히 선방하고 잘 팔렸습니다. 아마 기아도 EV2 가장 최저가 모델 25,000달러 이하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원 이하 캐스퍼도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존의 캐시카우 하이브리드 차도 미국에서 유럽에서 가장 잘 파는 탑5 안에 들어갈 정도로 하이브리드 차도 잘 파는 데가 현대차입니다. 그래서 로봇이라는 새로운 모멘텀이 붙었습니다. 현대차가. 근데 기존의 캐시카우인 자동차 역시도 매출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얼마나 로봇에 관련된 모멘텀을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에 더할 거냐 그게 앞으로 현대차의 주가 흐름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주 수급 및 밸류에이션 실적 현황은 어떤가요? 현대차가 내년 기준 7배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게 이제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환급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6배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기아가 5.7배입니다. 모비스가 7배, 현대 오토에버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죠. 그래서 한 34배고,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엄청 올랐는데 5배 정도밖에 안 되나? 만도가 좀 비싸요. 부품 회사 중에 좀 가장 11배 정도고, 나머지 뭐 금호타이어 뭐 4배, SL, 그 LED 램프 쪽이죠. 자동차의 전조등 쪽. 여기도 뭐 5배? 5.6배? 전반적으로 자동차주 밸류에이션이 지금 여기 보시면 한원 시스템만 77배, 뭐 27배거든요. 한원 시스템 빼면 10배 미만입니다. 내년에 뭐 9배 이렇게 됩니다. 자, 실적 보면 현대차가 올해 관세 때문에 오히려 11% 정도 영업이 감소로 예상해요. 증가폭. 그런데 내년에 다시 증가하고요. 현대모비스는 감소폭 없이 꾸준히 10%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7% 정도. 매출 성장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좀 외형 성장에 좀 더디니까 그 부분도 좀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도 있어요. 가장 이익 성장이 드라마틱한 거는 밸류에이션은 제일 비싼데 한원 시스템이 이익 성장은 좀 가장 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현대차가 올해는 13조대로 계속 역대급 영업이익 찍다가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에 다시 13조 후반에서 14조 보고요. 27년도 정도 되면 다시 역대급 이제 영업이익인 15조대, 23년도 15조 때는 27년도가 다시 돌파할 것으로 보여요. 매출 사이즈는 아마 내년에는 195조에서 200조 찍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모비스는 근데 이익이 견조하죠. 3조대에서 3조 3천억대에서 모비스가 내년에 한 4조대 영업이익 찍을 것 같고요. 자, 기아 볼게요. 기아도 올해 영업이익 줄어요. 확실히 9조대로 줄지만 내년에 10조대, 27년에 11조대 이렇게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면 생각보다 현대차 최근에 올라온 건 기관이 땡겼다. 외국인은 샀다 팔았다 하고 있고요. 기관이 보험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중에서 엄청나게 사고 있다. 자, 11월 달 들어서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 합산 1등 현대차입니다. 기관 순매수 1등 현대차입니다. 최근 수급 자동차주로 다시 급격하게 몰리고 있다. 기아 마찬가지예요. 기아는 현대차보단 밸류에이션보단 더 낮죠. 더 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국인이 더 삽니다. 근데 저는 현대차가 이거 로봇 모멘텀 본격적으로 붙는다? 그럼 기아차 팔고 현대차로 넘어갈 것 같아요. 자, 근데 현대모비스 기관이 열심히 사죠? 외국인도 사요. 외국인 기관 둘 다 수급 좋은 쪽은 현대모비스입니다. 자, 현대오토에버 최근에 신고가 영역 30만원 역대급 신고가 돌파하니까 외국인이 미친듯이 팝니다. 그런데 그 물량을 기관 쪽에서 사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누가 많이 사나 봤더니 외국인이 많이 사네요. 근데 신고가 영역인데 더 못 가는 이유는 외국인이 살 때 기관도 따라 사줘야 되는데 기관은 계속 팝니다. 그죠? 기관 파는 게 멈추면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더 갈 수 있다. 물론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가 타이어 업종이 개선되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는 있겠지만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는 로봇의 모멘텀을 못 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보다는 현대 모비스가 주가 측면으로도 부담도 없고 로봇 모멘텀도 붙일 수 있고 지배구조의 정점입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보다는 훨씬 무겁긴 한데 현대 모비스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자동차주 관심 종목은 무엇인가요? 기아보다는 여전히 현대차가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피지컬 AI 기술 요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대차를 통해서. 피지컬 AI의 5대 요소는 AI 모델, 고도화시킬 양질의 데이터. 세 번째, AI 학습을 위한 연속적인 구조화된 데이터. 네 번째, AI 기업이 규정한 데이터를 포맷하고 데이터를 생산 가능할 수 있는 디바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데이터 센터와 고성능 엣지 칩입니다. 이 모든 걸 다 갖춘 게 현대차 그룹이고요. 이미 현대차 그룹은 11월 달에 블랙엘 5만 장 구매 계획을 밝혔고요. 데이터 센터를 6조 이상 투입해서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71%를 아마 자율주행이나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할 거고요. 총 125조 중에 50조 넘는 돈을 이 미래 산업에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동형 로봇 이 모베드 양산형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3세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이것도 다 내년에 발표 예상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자율주행 기술을 아직까지 테슬라 그 다음에 구글의 웨이모 빼고는 자동차만 만드는 완성차 업체 중에 진짜 자율주행 잘한다 이런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기술력이 뭐 딸린다라고 하기보다는 구글의 웨이모와 중국의 업체들 그 다음에 테슬라의 엔드-투-엔드 방식 그 외에 완성차 업체 중에는 해볼만 하다. GM이 또는 포드가 폭스바겐의 스텔란티스가 BMW가 자율주행 기술이 월등히 좋다라고 지금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테슬라는 또 이 자체적으로 로보틱스 랩이 있죠. 그래서 아마 자율주행 이동 로봇을 최소 3년 안에 10,000대 이상 판매 목표로 이미 3년 전에 CES에서 밝혔고요. 자율주행 이동 로봇이 계속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죠. 현대차의 로보틱스 랩에서 매년 한 개씩 새로운 로봇이 나옵니다. 이미 14개 제품군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로봇 생태계 구축에도 이 현대차의 로보틱스 랩이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차는 또는 기아는 더 마진이 좋은 고마진의 SUV 차량, RV 차량이라고도 하죠. 잘 팔고 있어요. 11월 달에 RV 차량은 오히려 6% 성장했습니다. 기아의 RV 차량은 9% 성장했습니다. 11월 달 물론 전기차 데이터는 박살내 놨지만 하이브리드, 전기차, 휘발유 다 합친 데이터는 폭스바겐, 현대기아차 그리고 테슬라도 데이터가 11월에 좋지 않았고요. BMW, 아우디, 벤츠 모두 좋지 않았습니다. 토요타 일부 선방했고요. 일부 업체가 선방했는데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차 그리고 RV차, SUV차를 잘 팔면서 굉장히 11월달 데이터로 선방한 편이다. 미국 시장 점유율이 현대기아차 합산으로 다시 12.1%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앞으로 엔비디아 GPU를 받아서 내년에 아마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의 어떻게 보면 테스트카죠. 베이스카도 나온다고 하죠.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사업적인 모멘텀 확장하는 국면, 휴머노이드 로봇 파운드리로 사업을 확장하는 국면, 그 측면으로 봤을 때 현대차는 결국은 내년에 로보틱스로 계속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두 번째는 기존에 돈 잘 벌고 있는 거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 내연기관차, 미국과 유럽에서 크게 시장 점유율이 줄 것 같진 않아요. 물론 11월 달에 보조금 없어지면서 급격하게 줄었는데 그거를 다행히 하이브리드 카로 엄청 만회를 했어요. 하이브리드로. 밸류에이션이 깎이는 요인을 봤더니 현대차가 왜 그렇게 싼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너무 약하다. 그래서 저는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을 직접적으로 엔비디아 협력을 늘릴 것 같고요. 두 번째, 소프트웨어가 현대 모비스, 현대 오토에버, 포티투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너무 분산되어 있다, 쪼개져 있다. 그 부분도 구조적인 약세인데 아마 소프트웨어 개방 역량을 엔비디아 협업을 한다든지 하면 이 소프트웨어 분산된 역량을 다 통합화해서 체계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지배구조 아까 현대 모비스를 정점으로 순환 출자 해소할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내년 안으로. 세 번째, 관세 부담 때문에 분기에 1조씩 이익이 깎이는 구조인데 이제 이익이 4,800억 곱하기 4하면 분기 4조에서 1조 6천억대로 줄어들게 됩니다. 절반 이상 줄어들죠. 네 번째, 하이브리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텔루라이드 하이브리드 등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 가동률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라인 전환을 좀 하면 좋겠다, 하이브리드 쪽으로. 그리고 당연히 신차가 나옵니다. SUV 쪽으로도, 전기차 쪽으로도. 근데 심지어 미국 시장에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오히려 도요타의 하이랜더보다 6% 더 비싸대요. 그런데도 잘 팔린다고 합니다. 기아의 중고차의 가치는 중고차 산업 내에서 4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배당 성향이 25%인데 우선주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6%대까지 나옵니다. 현대차 EUV 기준으로. 현대차는 앞으로 2030년까지 기존의 캐시카우인 자동차, 하이브리드 차종을 포함해서 18개의 신차를 쏟아낼 거고요. 하이브리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년에 비싼 하이 모델인 GV80, G80 하이브리드 모델이 출시가 예상되어 있습니다. 현대차는 앞으로 제네시스가 렉서스라는 강력한 일본의 경쟁을 넘어야 될 큰 산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네시스가 얼마나 잘 팔아주냐가 중요할 것 같고, 전기차는 하이브리드 차로 잘 커버하고 있는데 전기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차, 기아차 모두 중저가 모델이 결국 내년에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현대차 못지않게 주목해봐야 될 게 바로 현대 모비스입니다. 일단 현대 모비스
본격적으로 내년에 로보틱스 액추에이터 사업 하겠다고 했어요. 이거 밸류에이션 다르게 볼 것 같고요. 최근에 정부 정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대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모멘텀이고요. 세 번째, 현대모비스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를 갖고 있어요. 지분 구조가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구조 봤을 때 현대모비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된다고 하면 현대모비스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가치가 2조가 될 것 같아요. 단 피규어 AI급 밸류에이션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받는다고 했을 때 기술력은 비슷한 수준이죠. 세 번째, 북미 전기차 수요 둔화 때문에 가동률이 떨어졌는데 그게 회복이 돼야 됩니다. 북미에서. 네 번째, 현대차도 주주환원의 진심이에요. 3년간 배당을 1조 8천억에서 2조, 그리고 자기 주식을 1조에서 2조 2천억까지 소각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총 주주 환원율을 30%대까지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액추에이터가 생산, 내재화,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사업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현대모비스가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 관세에 대한 비용 보전도 손익 개선에 도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27년도에 양산 차종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을 적용할 것으로 본다고 하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이클에 반드시 필요한 전장 매출, 당연히 전장 매출을 바탕으로 핵심 부품 매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액추에이터의 전반적인 설계를 담당하는 것은 현대모비스가 될 거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로봇 밸류체인 내에서도 현대모비스가 최대 수혜주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배구조 개편의 이슈, 주주환원의 진심 인정, 그룹 로보틱스의 핵심 밸류체인 인정, 그 다음에 일단 안정적으로 애프터 서비스, 차량의 유지보수 관리 쪽에서 한 자릿수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 지배구조 관련해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 정의선 회장이 사업모비스와 존속모비스, 즉 사업모비스의 지분을 존속모비스에 매각하고 사업모비스의 지분가치, 즉 분할 이전, 현대모비스의 주가 상승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최대 수혜주는 현대모비스다. 존속모비스 매입 자금이 부족할 때는 차입을 하거나 오너가가 새롭게 지분 투자를 하거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자금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정의선 회장이 많이 갖고 있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가치가 올라서 결국은 그 가치로 추가적으로 이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현대차 그룹의 지배력을 강하게 하기 위한 정의선 회장의 추가적 지분 매입 자금 돌파구가 그 핵심 키는 현대모비스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은 현재 주가에 아직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주 주가 현황은 어떤가요? 로봇주는 뭐 지금 10월 달부터 거의 2달째 압도적으로 주도주의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주가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이미 10배거가 됐습니다. 연초 1월 달에 얼마였냐면요. 로보티즈가 2만 원대였습니다. 이게 30만 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10배가 넘게 올랐죠. 그러니까 1000% 가까이 오르면 몇 배죠? 200% 오르면 100% 오르면 2배죠. 1000% 오르면 그 11배 오른 거죠.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로보티즈만 오른 게 아니라 로보티즈가 쉬어가면 로봇주 중에 시가총액 대장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쉬어가면 하이젠 R&M이나 고영 같은 회사들이 갑니다. 하이젠 R&M이나 고영이 쉬어가면 SPG가 갑니다. SPG가 쉬어가니까 클로봇이 갑니다. 그러니까 로봇주 내에서 계속 순환매가 돼요. 특정 한 기업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 산업의 주가 생태계는 건강하지 못한데 이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하이젠, R&M, 고영, SPG, 클로버 뭐 심지어 이제 가장 소외됐던 의료용 로봇의 큐렉소, 제가 큐렉소 같이 공부하자고 이제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에도 말씀드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 안 가졌을 때 이제 클로봇이라는 회사도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미 클로봇이라는 회사도 364% 올랐어요. 연초 대비. 또 다른 회사 볼까요? 하이젠 R&M, 이것도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구독 모델에서 계속 강조해드렸던 종목인데 265% 올랐습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오는 SPG,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 회사도 156% 올랐습니다. SK와 합작을 맺은 유일 로보틱스 165%, 의료용 로봇 큐렉소 87%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돌아가면서 주가를 올리면서 로봇주들은 평균 상승률이 125%, 코스피가 글로벌 전체 주식시장에서 상승률로 1등을 찍으면서 70%대를 기록했는데
그거보다 50% 수익이 더 난 로봇주는 평균 상승률이 125%대다. 100% 넘는 종목이 진짜 수두룩하죠.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171%, 로보티즈 972%, 하이젠 RNM 265%, 고영 203%, SPG 156%, 클로버 364%, 유일로보틱스 165%, 로봇스타 196%. 10개가 넘는 로봇주들이 10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특히 코스닥 쪽에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그럼 자 이제 로봇주 많이 올랐으니까 더 갈까요? 로봇주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기에는 로봇주의 전방 산업, 그죠? 로봇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초입 국면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주가가 선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로봇주가 더 갈지 여기서 부러질지 모르죠. 그런데 로봇주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살아있죠. 그 다음에 로봇주가 앞으로 다양한 전방 산업들과 연결이 됩니다. 자동차와 연결이 되고요. 서비스업과 연결이 되고요. 조선과 연결이 되고요. 그 무엇보다 AI하고 연결이 됩니다. 바로 피지컬 AI라고 하는 AI를 이제 가상의 현실에서 산업의 현장으로 나오자. AI를 제조업에 도입하자. AI를 서비스업에 도입하자. AI를 실제 테스트베드,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하자. 그래서 로봇의 성장 모멘텀이 살아있는데 주가가 선반영된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을 갖고 있죠. 그런데 저는 로봇이 성장하면서 새로운 모멘텀들을 계속 만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로봇도 언제까지나 적자 기업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흑자 전환하는 로봇 기업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도 로봇 산업을 밀어주겠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엄청나게 로봇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로봇 강국으로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데 국내 로봇 기업들이 기술력이 딸린다. 국내 로봇 기업들 적자잖아. 국내 로봇 기업들 파이가 작잖아. 그렇게 부정적으로 치부하기에는 앞으로의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성, 정말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로봇이 진짜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AI하고 결합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가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지만 반드시 메가 트렌드 성장 산업으로 봐야 될 핵심 중의 핵심이 로봇 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로봇주 26년 전망은 어떤가요? 네, 피지컬 AI가 아마 로봇주를 이미 벌써 주가를 폭등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실제 산업 현장에서 움직이는 바로 로봇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초입 국면에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왕은 이미 엔비디아의 로보틱스용 전용 어플리케이션 제슨토르 그리고 그루트를 본격적으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로봇 회사와 글로벌 AI 회사들의 협력 관계가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AI가 산업의 언어로 번역되는 핵심인 로봇입니다. 로보틱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AI적으로 융합해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그리고 가장 널리 쓰일 테스트베드가 바로 로봇입니다. 이미 글로벌 수준의 정밀 제어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업종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대거 로봇 사업을 진출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피지컬 AI 전략과 완전히 맞물려서 로봇은 지금 실제 AI 산업이 이제는 가상 공간이 아니라 다음 라운드인 데이터를 실행하는 단계, 데이터를 뭘로 실행할 거냐, 로봇으로 실행한다고 보고 있고요. 물류, 의류, 서비스, 제조, 자동차, 결국은 인간의 노동을 보완하는, 대체할 수는 없겠죠. 인간의 노동을 보완하는 보완제 성격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다양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바로 피지컬 AI가 직면한 과제, 액션 데이터 부족이라는 과제를 이 로봇이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를 실제 환경에서 수행하고 움직이고 그리고 피지컬 AI를 행동 데이터 기반으로 수집해서 이 데이터를 완성하는 역할, 로봇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지컬 AI를 이제는 로봇이 스스로 계획하고 판단하고 인지하고 결정해서 공정, 공장, 그리고 도시, 국가를 하나의 전체 네트워크로 병합시켜서 공장의 일부 생산 라인 자동화를 넘어서 이 피지컬 AI 실증 범위를 확대하는데 가장 중추적인 핵심 역할을 로봇이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AI가 움직이는 경제화, 실제 하드웨어로 구현되는 경제화를 로봇이
가장 앞장서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로봇의 작업성은 손의 자유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라는 회사가 폭등을 한 겁니다. 왜? 손의 자유도, 손의 중요성, 하드웨어 관점에서 손의 자유도, 손의 중요성을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게 액추에이터이기 때문입니다. 로봇의 원가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액추에이터입니다. 물론 액추에이터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계속 낮아질 겁니다. 그런데 국내 로봇 회사인 로보티즈가 이 액추에이터를 가장 잘 만들고 가장 생산 캐파도 가장 많이 늘릴 것으로 보고 있고,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가 글로벌 로봇 부품사들로 또는 글로벌 빅테크사들, 심지어 테슬라, 오픈 AI, 심지어 구글도 관심을 보인다고 하고요. 다양한 로봇 회사들한테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강력한 경쟁사 중국의 유니트리까지도 이 로보티즈의 손이 중국의 심지어 유니트리란 로봇 회사, 중국도 엄청나게 많은 액추에이터 감속기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보티즈의 이 액추에이터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상당히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글로벌로 인정받는 기술의 인정뿐만이 아니라 레퍼런스, 품질 이런 거를 인정받는 로봇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압축되고 있다, 선별되고 있다.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단일 기업으로는 상당히 리스크 요인을 갖고 있지만 정부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연합체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지컬 AI의 강력한 실증적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 관련된 산업이 훨씬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거는 국내 인건비 어떻게 절감할 거냐, 로봇이 그 해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러브콜을 보내듯이 테슬라, 구글, 오픈 AI, LG, 삼성 이미 기업에서 로봇을 테스트 단계를 넘어서 실증, 실행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격 경쟁력과 정부의 지원 정책, 그리고 각 기업들의 글로벌 레퍼런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서 상당히 앞으로도 성장성은 매우 밝다. 다만 숫자가 조금 늦게 찍힐 뿐이다. 국토교통부와 산업자원부, 중소기업부가 성남, 대구, 아산 중심으로 자율주행 물류 로봇, 도심 인프라, 로봇 자동화 실증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성남, 대구, 아산에서 끝날까요? 전국적으로 퍼질 겁니다. 최근에 로보티즈가 한양대 안산 캠퍼스, 에리카 캠퍼스에 서비스 로봇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 로봇이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로 끝날까요? 저는 전국적인 대학교로 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물류회사 CJ 대한통운이 로보티즈와 협력해서 피지컬 AI 기반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어디에 도입했냐? 군포에 있는 물류창고죠. 풀필먼트웨어, 상품 포장하는 공정에 완충제를 보충하는 작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CJ 대한통운만 로보티즈를 도입할까요? 현대글로비스, H&M, 다양한 물류 회사들의 도입이 저는 가속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돼서 미국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이 어떤 발표를 했냐면요, 최근 로봇계 CEO들과 연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다, 회동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이르면 내년도에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는 안 밝혔지만 2026년도에 미국에서는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AI 다음 스텝으로 미국도 로봇을 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의 교통부는 올해 말 안으로 로봇 실무 그룹이라는 걸 출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가장 큰 AI의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다음 스텝으로 로봇을 정책적으로 지금 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과 생산성과 경쟁력과 이 굉장히 구조적인, 미국이 지금 뭐 하고 있죠? 불법 이민자들 다 내쫓고 있죠. 그 엄청난 인력 공백을 어떻게 메꿀 거냐, 로봇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젠슨왕 CEO도 AI의 종착점은 로봇이 될 거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괜히 로봇 관련된 전용 플랫폼 그루트, 그 다음에 로봇 전용 소형 컴퓨터 제슨토르, 그걸 괜히 만들었을까요? 로봇을 미국 제조업뿐만이 아니라 국가안보 전략산업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젠슨왕 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는 본격적으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로봇 분야에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 중인 중국을 견제해야 되고, 그러면 하드웨어적으로 국내 기업이나 일본 기업들과 손을 잡아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할 수밖에 없다. 미국이 상당히 로봇 관련돼서 미국 현지 생산, 그리고 미국산 로봇 수출 확대,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 다 이게 자동차, 현대자동차랑도 맞물립니다. 미국이 현지
생산할 수 있고 미국에서 현지에서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어디가 있죠? 테슬라와 견주는 피규어 AI와 견주는 엔트로픽이랑 견주는 바로 현대차가 최대 주주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의 현지 공장도 있고 미국의 현지에서 생산하는 로봇 기업입니다. 기술력으로도 글로벌 탑티어 수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의 어떻게 보면 자회사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굉장히 로봇 산업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의 최대 수혜를 받는다고 하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있는 밸류체인들 국내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최근에 주문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새로운 휴머노이드 로봇 뉴 아틀라스, 이게 본격적으로 내년에 이제 초도 물량을 낸다고 하죠. 거기에 주문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로보티즈 액추에이터가. 또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났지만 하이젠 R&M이라는 기업도 역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실제 물량을 공급하려고 굉장히 계속 공격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컨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기업들, 최근에 미친 듯이 급등한 자동차 부품 회사들, HL 만도, DIC, 이런 회사들 다, DIC라는 회사는 기사 찾아보시면 테슬라의 시제품을, 옵티머스의 시제품을 납품했다는 기사도 있고요. HL 만도 역시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납품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모비스도 직접적으로 액추에이터를 개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또는 피지컬 AI라는 구조적인 메가 성장 트렌드 산업, 세 번째, 국내 로봇 회사들의 점차적으로 기술과 품질과 레퍼런스가 글로벌 회사들하고의 협업 관계를 통해 좋아지고 있다. 로봇 기업들을 단순히 적자 기업으로 치부하기에는 로봇 기업들의 외형 성장이 가파르게 나올 것이고, 다섯 번째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도 중국과의 상당한 경쟁의 부담을 느낀 나머지 훨씬 더 테슬라의 이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양산 시기도 더 구체화되고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로봇이 단순히 자동차 물류 창고에 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원년이 내년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로봇의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로봇은 24시간 중에 약간의 유지보수 정비하는 시간을 빼면 20시간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8시간밖에 일을 안 하죠. 노동의 시간에서 2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각종 인간 관련된 노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번에 로보티즈나 로봇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폭등하는 시점도 노란봉투법이 그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실제 로봇 가격이 엄청나게 싸지면서 현대차를 예를 들어 연간 현대차의 평균 인건비가 1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로보티즈 휴머노이드 로봇 반자동 AI 워커를 도입할 경우 쓰는 인력에 대한 시간 투입은 2.5배를 더 쓸 수 있는데 가격의 차이는 3분의 1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 정도로 로봇이 엄청나게 싸졌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로 그럼 로봇 기업들을 적자 회사, 매출이 작은 회사로 치부할 거냐? 그러기엔 이 메가 트렌드의 변화가 앞으로 지속될 거기 때문에 향후에도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건 맞습니다.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와중에도 로봇주 오늘도 폭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로봇주를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주 수급 현황은 어떤가요? 네, 로봇주 일단 수급 나쁘지 않아요. 제가 매일매일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을 통해서 수급 현황, 그 다음에 시황, 그리고 빌리언스 캠퍼스를 통해서 매일매일 보셔야 될 기업과 업종, 산업을 항상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리는데, 매일 수급 현황을 봐도, 매일 그날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았던 거래대금 현황을 봐도 압도적으로 들어가는 업종 절대 안 빠진 게 바이오하고 로봇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왔는데 오늘 또 로봇 역시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이 급등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봐도 로봇은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11월 달부터 12월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코스닥에서 산 외국인 수급 1등, 2등 다투는 것도 로보티즈입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 로보티즈만 외국인이 1,700억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그럼 로보티즈만 샀냐? 아닙니다. 자, 로보티즈 여기 외국인 빨간색 보이시죠? 기관도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미친듯이 사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증권이 내년에 좋아질 산업과 내년에 반드시 봐야 될 AI 관련된 기업, BAI 관련된 기업에 전부 대기업이에요. 전부 뭐 삼성, 현대차, SK 하이닉스, 뭐 HD 현대중공 다 이래요. 딱 하나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제 시가총액이 4조 대까지 커졌습니다. 저는 이 로보티즈가 앞으로 시총이 얼마까지 커질지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다 대기업이에요. 딱 하나 중견기업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로보티즈였습니다. 삼성증권이 내년에 연간 가장 주가로 좋아질 주가 상승이 많이 기대되는 기업들을 16개를 꼽았습니다. 다 좋은 기업들이에요. 다 공부하셔야 돼요. 삼성증권 레포트 찾아보세요. 꼭 찾아보세요. 거기 당연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들어가 있어요. HD 현대중공업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로보티즈가 유일하게 중견기업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수급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최근에 미친듯이 사고 있는데 기관이 연기금과 투신해서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든 로보티즈든 지금 주가가 싼 위치가 아니에요. 신고가 영역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아까 주가 상승률표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해볼게요. 자, 주가 상승률표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고점에서 6% 빠졌어요. 최고점 영역이죠. 자, 로보티즈 볼까요? 고점에서 11%밖에 안 빠졌어요. 최고점 영역이죠. 자, DD라는 거는 요게 M이 빠졌는데 맥스 드로우다운의 약자입니다. 최고점 대비 오늘자 12월 11일자 현재 주가 하락률이에요. 자, 로보티즈 지금 28만 4천 원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영상 찍고 있는 12월 11일 11시 55분 기준으로 보면 30만 원 돌파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5%대입니다. 그러면 최고점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 사서 모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비싼 가격에 왜 살까요? 저는 외국인이나 기관은 주가 많이 올랐지만 더 그 위를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신고가 영역, 로보티즈도 신고가 영역 근처에 있지만 외국인 기관 수급이 양호하다. 더 밑단에 있는 회사를 볼게요. 하이젠 RNM, 여기도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는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이제 막 조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마찬가지고요. 투신 마찬가지. 하이젠 RNM 주춤하는 사이에 SPG라는 회사가 시가총액 4천억대 후반에서 1조 6천억까지 올랐습니다. 어디가 샀냐? 기관이 미친듯이 샀습니다. 투신과 사모펀드. 자, 기타법이 뭔지 궁금하시죠? 자, 기타법인은 현대차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기타법인입니다. 외국인은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들어오지 않는데 기관이 사서 SPG를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얼마든지 이제 SPG의 사이즈가 1조대 사이즈가 왔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천억, 5천억짜리 살까요? 그거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죠. 당연히 우리나라 기관들은 4천억, 5천억대 기업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럼 외국인이 어느 정도 사이즈가 올라오면 보기 시작하냐? 저는 최소 1조를 보고 있습니다. 시총 1조까지 올라왔어요. 자, 클로버 볼게요. 자, 클로버도 외국인이 1조대 진입하니까 클로버도 이제 시총이 1조가 넘습니다. 미친 듯이 삽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결론적으로는 로봇주들이 고르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좋은데 최근 수급 현황을 보면 골고루 외국인이 다 사고 있다. 로보티즈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로보티즈 아까 1,700원 넘게 샀어요. 한 달 동안에.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사고요. 진짜 무겁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움직이는데 그 무거운 시가총액 9조짜리 레인보우 로보틱스. 코스닥에서 4등, 5등 하죠. 자, 이제 코스닥에서 알케오젠 나간대요. 코스피로. 자, 그러면 지금 2등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4등 ABL 바이오, 5등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저는 2등, 4등, 5등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 로보틱스, ABL 바이오 요 3개가 알테오젠 나간 자리를 차지할 건데 저는 ABL 바이오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히려 지금 현재 2등인 에코프로비엠 제칠 것 같아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 관심 종목은 무엇인가요? 네, 로봇주 관심 종목은 역시 로보티즈를 일단 가장 우선적으로 보셔야 돼요. 맞아요. 주가 너무 비싸요. 엄청 올랐어요. 자, 10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그렇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지금 아직까지는 최소한 2, 3년 동안은 액추에이터가 가장 중요한 부품이 될 겁니다. 그 부품의 핵심을 국내에서 가장 잘하고 로보티즈는 2천억이라는 유상증자 자금 확보한 거로 중앙아시아에 공장 생산 캐파를 지어서 앞으로 액추에이터 생산량을 지금의 30만 대에서 300만 대로 10배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10배 늘리는 게 괜히 늘릴까요? 그만큼 앞으로 로보티즈가 만드는 액추에이터가 10배 이상 전방 산업에 쓰일 거라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로보티즈의 김병수 대표님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지금의 이 메가 트렌드 산업의 핵심과 본질을 딱 잘 짚고 계시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는 단순히 로봇 부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 데이터를 파는 회사가 될 거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공장 역시도 데이터 팩토링으로 할 거다. 이 AI가 앞으로 가상 공간을 벗어나 피지컬 AI라고 하는 실질적인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 실제 테스트베드, 인간의 여러 가지 감각, 그리고 인간의 여러 가지 행동, 인간의 여러 가지 인지 판단을 구현하는, 실제 구현하는, 산업 현장에서 구현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액션 데이터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로보티즈 김병수 대표님은 이 액션 데이터를 모아서 그거를 최적화해서 데이터를 파는 회사로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로보티즈 앞으로 더 관심이 되고,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 30만 대에서 300만 대로 늘린 걸 보면 앞으로 그냥 산술적으로도 매출이 10배 이상 커질 회사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기술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보실 때는 대기업의 지분 투자를 받는 회사, 로보티즈는 누구의 지분 투자를 받고 있죠? LG전자가 로보티즈의 2대 주주입니다. 2대 주주.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죠. 자, 유일 로보틱스는 SK가 갖고 있죠. 뉴로메카는 어디가 갖고 있죠? 포스코가 갖고 있습니다. 점점 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더 많이 상장할 겁니다. 자, 이제 HG 현대 로보틱스. 로봇 관련된 회사들 중에 가장 매출이 큰 회사예요. 곧 상장됩니다. 조선, 용접 로봇 쪽에 포커스되어 있어요. 촉각 센서를 다루는 에이딘 로보틱스라는 회사도 상장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어떤 기업들을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면, 지금은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을 아직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딱 로봇 타이틀된 ETF가 없어요. 제가 만들고 싶은데 보면 다 섞여 있어요. AI and 휴머노이드, 글로벌 인프라 and 휴머노이드. 그런데 그 휴머노이드 ETF조차도 테슬라가 들어가 있고요, 하모닉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고요, 테러다인이 들어가 있고요, 전부 ABB입니다. ABB가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글로벌 로봇 회사들이 섞여 있어요. 국내 순수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하이젠 RNM, 고용, 큐렉소, 클로버, 뉴로메카, 이렇게 국내 로봇 회사들로 로봇 ETF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로봇 관련된 ETF가, 저는 로봇 개별주들이 시총이 더 쭉쭉 올라와야 돼. 지금 SPG 1조 올라왔죠. 클로버도 1조 올라왔습니다. 아직 큐렉소 5,800억대, 큐렉소도 1조대로 올라와 있나? 왜? 의료용 로봇으로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는데. 큐렉소는 억울해요. 왜냐? 인도에 임플란트 유통하는 메리 헬스케어라는 인도 최대 유통업체를 유통사로 두고 로봇을 엄청나게, 의료용 로봇을 잘 팔았어요. 큐비스 조인트를. 그런데 이 메리 헬스케어라는 유통업체가 큐렉소로 뒤통수를 친 겁니다. 진짜 나쁜 놈이죠. 가짜 복사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팔다가 큐렉소의 의료용 로봇 매출이 큐비스 조인트가 반토막이 납니다. 그런데 막상 메리 헬스케어가 기술력도 없는데 복제해서 팔다가 기술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큐렉소에 우리 다시 너네 로봇 팔게 해줘. 복제 로봇 한계를 느낀 거죠. 근데 큐렉소가 당연히 당할 수 없죠. 그래서 메리 헬스케어 말고 다른 인도에 있는 다른 유통사들을 다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정적으로 로봇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큐렉소 역시도 미국의 FDA 승인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모든 절차가 다 끝났고 이제 발표가 남았는데 계속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요. 고용은 의료용 로봇 회사 왜 급부상했냐? 이미 고용은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큐렉소보다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말로 다양한 로봇 회사들이 빠르게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글로벌 회사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단일 주식으로는 로보티즈, 그 다음에 로봇의 소프트웨어라는 클로버, 그 다음에 의료용 로봇에 완전히 이렇게 조금 차별화된 포커스된 큐렉소, 그리고 똑같이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 경쟁사라고 있는 하이젠 RNM, 이런 회사들 다 봐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다 볼 시간도 없고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ETF로 묶은 국내 순수 로봇 ETF가 나오면 그 국내 순수 로봇 ETF를 좀 사서 모으시면 어떨까? 좀 장기 3년, 5년의 그림으로. 왜냐? 아마 로봇이 진짜 공장에서 막 10만 대, 막 30만 대씩 쓰이고, 지금 우리 이제 커피숍이나 식당 가면 서빙하는 로봇들 엄청 돌아다니잖아요. 이제 그게 훨씬 더 많이 더 보급화될 겁니다. 이제 에스프레소 만드는 커피 로봇도 제가 휴게소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냥 한두 개가 막 신기하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주변에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게 아마
어지 않을 겁니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 보면 3년, 5년 장기 텀으로 순수 국내 로봇 ETF가 생기면 그 로봇 ETF를 사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시면 개별주는 변동성도 크고 또 개별주 투자했을 때 사실 특정 종목만 로봇주가 요새 흐름 보면 그렇거든요. 로보티즘만 오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죠. 클로버 따라가고 SPC 따라가고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저는 국내 로봇주로 만들어진 ETF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 ETF를 꾸준히 적립식으로 분할로 사서 모아가시면 어떨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 주가 현황 및 수급 상황은 어떤가요? 네, 조선주가 최근에 주춤했는데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가 펀더멘탈이 전혀 깨진 건 아닌데 아무래도 시장의 흐름이 바이오나 로봇이나 반도체에 굉장히 쏠림이 있다 보니까 조선주가 주도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됐었습니다. 평균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스피가 지금 어제 저희가 찍고 있는 어제자 12월 10일 종가 기준으로 70%의 상승률을 여전히 넘었는데요. 조선주 평균 118%입니다. 여전히 대장주인 HD 현대중공업도 거의 100%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밑에 하나오션 최근에 다시 주가가 올라오면서 200%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가장 무거운 중간 지주사 성격을 띠는 HD 한국조선해양 역시도 90%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선박의 유지보수 그 다음에 엔진의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이 굉장히 급격하게 빠졌습니다. 최근에 고점 대비 30%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상황이고 엔진주들이 가장 조선주에서는 수익률이 좋은데요. HD 현대마린 엔진이 상승률이 연초 대비 1월달 대비해서 거의 200% 넘게 상승하면서 230% 상승하면서 가장 좋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방산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방산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 조선과 대비하면 평균 상승률이 118%가 아니라 거의 140%에 달할 정도로 방산이 더 많이 올랐다. 그래서 조선주는 최근에 약간의 눌려있는 형태지만 절대 추세가 이탈되거나 추세가 깨진 건 아니고 쉬어가는 국면에 있다. 그래서 조선주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미국에 있는 LNG와 미국을 포함해서 글로벌로 이제 LNG 관련된 프로젝트가 재개될 경우 다시 한번 큰 상승 모멘텀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아무래도 수급이 조선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약간의 소강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조선주는 앞으로 25년보다 26년도보다 27년도에 계속 역대급 실적, 최대 실적을 갱신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주가의 중요한 거, 주가의 핵심은 그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 곱하기 그 회사에 대한 사람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값, 멀티플이라고 합니다. 조선은 멀티플이 엄청 비싼 건 아니고요.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멀티플이 앞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조선 회사들이 벌어들인 이익은 주가 올라온 것만큼 이익이 같이 따라 올라오거나 내년, 내후년에 올라온 것보다 이익이 더 가파르게 올라오기 때문에 조선주는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수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역시나 조선주가 고점 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최근에 고점 영역에서도 꾸준히 이 빨간색이 사는 겁니다.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 사니까 기관도 따라서 사고 있는데 최근에는 연기금하고 사모펀드 쪽에서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첫 번째는 HD 현대중공업이었고 두 번째는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HD 현대중공업보다 외국인 수급 상황이 더 좋은 상황입니다. 거의 3거래일을 제외하고는 한 달 내내 HD 한국조선해양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장기성 물량인 보험과 연기금 쪽에서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인데요. 삼성중공업은 최근에 조선주 단에서 가장 좀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외국인이 줄기차게 팔았죠. 그 물량을 기관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계속 팔았습니다. 주가가 부진한 상황인데 다만 그래도 기관 쪽 투신이나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쪽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조선주 수급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 HD 현대마린솔루션 가장 최근 주가 급락이 심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한 달 내내 3거래일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 다만 더 탄력 있게 못 가는 이유는 기관이 계속 팔고 있다. 외국인의 수급이 가장 좋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입니다. HD 현대마린 엔진 역시도 외국인이 한 달 내내 정말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신고가 영역을 돌파하려고 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마지막 한화 엔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엄청나게
사고 있으면서 수급을 땡기고 있다. 고점 영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는 여기서 더 위를 보고 있는 게 합리적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조선주에 대한 모멘텀은 여전히 지속될 건데 지금 철저하게 시장에 제일 핫한 거는 지금 로봇과 바이오입니다. 로봇과 바이오에 있어 상당히 좀 수급적인 어떤 소외감이 드는 상황이고요. 방산과 비교했을 때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더 오히려 낮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방산주가 훨씬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방원이라고 하죠. 조방원전이라고 하죠. 조선방산, 원전, 전력기기. 그 중에 주가 측면으로 보면 방산이 가장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원전 그리고 전력기기 역시 많이 올랐습니다. 조선도 올랐는데 그 4개 중에 밸류에이션으로 치면 가장 부담이 없는 게 여전히 조선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선주 26년 전망은 어떤가요? 네, 조선주는 수주 산업입니다. 그래서 수주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수주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조선소의 지금 수주 잔고가 최근에 오히려 9% 정도 글로벌 전체 조선소들이 약 3% 정도 증가한 거에 비해서 국내 조선사들이 9% 정도 감소하면서 상당히 조선사들의 수주가 이제 절벽이 나오는 거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사실은 조선업은 전통적인 이제 시클리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업다운이 심한 거에서 구조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모멘텀이 바로 군함과 관련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미 해군의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미국의 조선소를 갖고 있는 하나오션이 가장 조선주 중에 가장 주가가 탄력있게 많이 올랐고요. 이 미국의 해군, 그러니까 미국이 결국 자국의 조선 역량 한계 때문에 먼저 우리나라 조선소에 SOS를 쳤고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아직 시장의 초입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과 관련된 MSRA라고 하죠. 미 해군 정비 계약이라고 하죠. 요거 관련돼서 본격적으로 하나오션만 모멘텀이 있는 게 아니고 HD 현대중공업도 있다. 그래서 미 해군 정비개혁 자격을 확보해서 이게 본격적으로 모멘텀이 생기는 게 26년도라고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는 이익의 질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익의 질이 좋아졌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특수선이라고 하는 게 조선업의 제2의 성장 엔진으로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얘기하는데 미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페루도 있고요. 캐나다도 있고요. 엄청나게 아시아도 있고요. 다양한 국가들의 이 군함과 관련된 조선소의 상당한 모멘텀이 앞으로 내년과 내후년까지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상당히 이 군함 관련돼서는 없던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전통적 사이클 산업이 아닌 공급망 인프라 산업으로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조선업도 국가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산업으로 부각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업황 사이클을 넘어서 구조적 성장 단계를 진입하는 과정 중에 있고 그 모습은 26년, 27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LNG입니다. 미국의 LNG 수출 파이프라인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LNG 운반선 역시 구조적 성장기의 초입 국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장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1월달 안으로 결정날 미국의 대규모 LNG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오그란데 프로젝트, 우드사이드 프로젝트, 텍사스에 있는 LNG 프로젝트, 이런 다양한 LNG 프로젝트들이 커먼웰스 LNG 프로젝트 등 다양한 LNG 프로젝트들이 최종 투자 결정, FID라고 합니다. 최종 투자 결정이 끝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LNG선에 대한 발주가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조선사가 LNG의 90% 이상을 건조하고 있고 글로벌 수주 잔고의 70%를 담당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LNG는 국내 조선사가 싹쓸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 조선소도 일부 LNG를 하는데 미국 조선소가 중국 조선소에 LNG를 맡길 일이 없겠죠. 그래서 미국 관련된 LNG는 상당히 앞으로 국내 조선사들이 싹쓸이 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국내 조선사들의 이익입니다. 이익의 질이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가 물량을 받았던 21년도, 22년도 물량이 25년도 올해로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조선업은 수주 산업과 매출의 인식 차이가 3년인데요. 올해 수주를 받은 것들은 27년에 반영이 되겠죠. 26년, 내년은 언제 때 물량일까요? 24년도 물량입니다. 역대급으로 조선업의 신조성가가 높았을 때 말 그대로 고성가, 비싼 물량을 팔았던 초대박 성가 물량이 내년에 엄청나게 본격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비싼 배를 많이 팔은 게 내년에 영업에 반영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조선업은 상당히 소위 말하는 이 자유무역 후퇴에 기반했지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역설적으로 이 탈세계화 시대 때문에 교역량이 일부 감소하는 모습을 떴지만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공급망을 다변화하면서 지역에 대한 중복 투자가 생겼어요. 즉 새로운 물동량의 수요가 창출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에 발주를 주는 해운사들의 주머니 사정, 자금 사정이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코로나 때 엄청나게 벌었고 그 코로나 때 엄청나게 벌었던 돈으로 이 지역에 대한 자기네들이 중복 투자에 대한 새로운 물동량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조적인 변화가 생겼고요.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자산 수명이 가장 긴 산업재 중에 하나인 조선업이 공급망 다변화와 지역에 대한 중복 투자로 새로운 물동량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주 잔고가 수년간 막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은 이제 에너지 안보, 그런데 일본은 투자 부진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중국 조선업에 대한 원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조선업 확대를 바라는 측면에서 국내 조선소가 여전히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조선소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내 조선소들이 다양한 형태로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미국과 협업, 군함 관련된 산업을 협업하는 형태로, 하나조선소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미국의 조선소를 짓는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조금 다르죠. LNG나 군함 쪽보다는 FLNG, 그러니까 바다에 떠다니는 부유식 해양 플랜트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모잠비크 관련된 수주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선업들이 기존 캐시카우를 잘 유지하면서 새로운 군함이나 특수선이라는 새로운 성장 캐시카우가 생겼다는 거고요. 저가 물량이 다 빠지면서 이제 고가 물량으로 이익의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있다는 거고요. 조선업의 큰 재료비를 차지하는 게 후판입니다. 후판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후판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조선업의 영업의 질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선업 관련돼서 규제가 있습니다. 환경 규제, IMO 국제회사기구가 2030년부터 2050년까지 이 환경 규제 강화 때문에 연기됐어요. 1년이 연기돼서 27년도인데, 그럼 27년도에 연기됐다고 조선업을 예를 들어 노후화된 선박에 엔진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배를 교체하지 않고 그 소위 말하는 이중추진 연료라고 하죠. DF 엔진. DF 엔진을 다는 것만으로 끝나느냐? 그러면 모든 지금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을 다 그런 식으로 임시 방편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친환경선 배 규제에 맞는 배들을 발주를 줘야 됩니다. 근데 왜 발주가 안 나오냐? 지금 미국의 관세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매크로적 노이즈 때문에 잠시 소강 국면에 있다. 그래서 친환경선에 대한 발주도 본격적으로 앞으로 IMO 환경 규제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거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다시 선박에 대한 어떤 교체 수요가 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LNG 해상 운송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유럽과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LNG를 국가 정부 정책 에너지 안보 차원으로도 엄청나게 키우는 측면이 있고, 미국이 LNG를 아시아나 유럽에 수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러시아산 LNG를 쓰다가 유럽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러시아산의 가스 의존도를 절반 이상으로 급격하게 감축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LNG 계약은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 LNG 수송 물동량이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엄청난 글로벌 LNG의 발주 사이클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그 발주 사이클의 최대 수혜주는 국내 조선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노후화된 LNG선 교체 수요가 IMO 국제회사기구의 환경 규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거는 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26년도 상반기에 미국의 또는 카타르의 또는 아시아의 LNG 프로젝트, 대규모 프로젝트발 LNG선 발주가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가가 안정화될 겁니다. 선가가 엄청나게 빠졌다고 하지만 3에서 5% 정도 빠진 수준. 두 번째 발주 사이클은 27년도부터 노후화된 LNG선 교체 수요와 IMO 2050 환경 규제에 맞물리는 소위 말하는 고효율 LNG선 중심의 2차 LNG 피크 타이밍이 올 것이다. 세 번째, 마지막 발주 사이클은 LNG 교역량 다음 이제 친환경선을 더불어서 미국의 조선업 마스가라고 하는 미국의 조선업 부활과 관련된
군함, 다양한 뭐 페루 이런 소위 말하는 특수선의 모멘텀이 내년은 너무 빠르고요. 27년도 말부터 28년도에 특수선에 관련된 건조 물량, 신규 수주 물량이 좀 나올 것이라 보고 있어서 선박의 수주 사이클이 3단계까지 최소한 27년도까지는 남아있다. 그럼 27년도까지 남아있다는 얘기는 27년도까지 지금의 수준으로만 발주를 받는다고 하면 앞으로 역대급 조선업들의 실적 갱신은 29년도까지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의 조선업 업황은 주가 못지않게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구조고 주가가 올라오는 거를 펀더멘탈이 받치면서 펀더멘탈이 확실하게 뒷받침을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주 밸류에이션 및 실적 현황은 어떤가요? HD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올해 36배에서 내년에 27배로 떨어지고요. 하나오션이 내년에 25배,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지주사 성격을 띠죠. 내년에 9배로 떨어지고요. 삼성중공업이 19배입니다. 보시면 올해 아무래도 조선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배 이상으로 좀 나와서 평균값이 32배 정도 수준이지만 내년에 주가 올라간 것만큼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기 때문에 내년 PER 기준으로 하면 22배예요. 그러면 조선업은 세계 최강인데 그러면 코스피 평균 PER보다 프리미엄을 주는 게 맞죠. 코스피 평균 PER이 내년 기준으로 만약에 내년에 코스피가 영업이익이 많게 보는 데는 내년에 뭐 거의 지금 350조 뭐에서 400조 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PER이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예를 들어 4,500선을 유지한다고 하면 15배 정도 돼요. 그럼 15배가 내년에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반도체가 끌어올리면서 영업이익이 막 450조 가까이 나와야지 PER 지금 15배까지 떨어지는데 만약에 400조 초반 나온다? 그러면 15배 훨씬 넘죠. 17배 정도 되니까 그거에 비하면 30% 정도 내년에 조선주 평균 PER 밸류가 할증받는 거니까 내년 포워드 PER로 봐도 조선주가 밸류에이션이 막 엄청 비싼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일부 엔진에서 이제 25배가 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평균값을 올렸다 말씀드리고 실적 현황을 보면 HD 한국조선해양은 반도체보다 훨씬 더 실적이 더 드라마틱하게 개선되죠. 올해 일단 예상되는 거는 영업이익이 180% 증가되고요. 180으로 역대급 찍은 거에서 또 내년에 30% 정도 더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HD 한조가 영업이익이 4조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올해. 그리고 내년에 앞자리가 또 바뀌죠. 5조대 영업이익 예상을 하고요. HD 현대중공업도 앞자리가 바뀝니다. 올해 2조대에서 내년에 2조 8천억에서 많게 보는 데는 3조까지 영업이익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영업이익 개선이 되고요. 그 개선폭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면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HD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올해 거의 200% 영업이익이 증가하는데 거기서 30% 늘어나는 것도 역대급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오션 볼게요. 하나오션도 많이 개선됩니다. 작년에 이제 겨우 이제 1695 흑자 전환한 이후로 하나오션도 올해 1조 3천억대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1조 7천억대로 여기도 만만치 않게 30%대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을 합니다. 근데 요게 신규 수주 받은 것들이 아직 미정이죠. 그게 반영이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아마 현재 타겟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증가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 가장 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약하죠. 삼성중공업은 올해도 영업이익은 1조대는 달성 못할 것 같아요. 9천억 정도 예상합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도 9천억대에서 내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70% 증가한 1조 5천억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선 3사들 모두 다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구조다. 그 다음에 그 밑단에 엔진 보시면 HD 현대 마린 엔진이 영업이익이 작년에 300억 사이즈에서 올해 600억 사이즈, 내년에 1300억 사이즈로 영업이익이 2배 이상 늘어납니다. 689억에서 1266억. 그러니까 HD 현대 마린 엔진이 가장 좀 드라마틱하게 엔진사에서 좋아지는 거고 하나 엔진에 더 관심을 많으실 거예요. 하나 엔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64% 증가하고 내년에 56% 증가해서 하나 엔진도 내년 정도 되면 영업이익이 1,800억에서 2,000억 사이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선 선박 엔진을 교체하거나 선박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만만치 않게 엔진사들보다 훨씬 영업이익이 더 사이즈가 커진, 외형이 커진 사이즈인데요. 이미 올해 영업이익 사이즈가 3,500억 사이즈까지 올라오고요. 내년에는
거의 5천억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조선기자재, 그리고 선박 엔진 교체, 그리고 그 밑단에 더 작은 밸류체인 업체들까지 상당히 조선업이 실적이 좋아지고 밸류에이션은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낮아지는 구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중간 지주사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PER 밸류가 다른 조선사들보다는 당연히 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냥 중간 지주사가 아니라 조선업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중간 지주사죠. 조선업이 다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을 받는데 한국 조선해양도 지주사 중에서는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주사 평균 PER 대비해서 9배 정도 수준이니까 지주사 평균 PER보다 이게 9배가 엄청나게 할증받냐? 그건 전혀 아니다. 한 10% 정도 할증받는 수준이다. 근데 지주사 PER 보면 10배 넘는 것도 수두룩하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주 관심 종목은 무엇인가요? 조선주는 아무래도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보다는 HD 현대 계열이 여전히 좋다고 보고 있고요. 중간 지주사 성격을 띠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주가 측면으로 가장 덜 올랐는데, HD 한국조선해양은 여기 없는 비상장인 HD 현대 3호중공업 가장 실적이 빠르게 턴어라운드 됐고, HD 현대중공업 못지않게 가장 지금 많은 수주를 받고 있는 HD 현대 3호중공업이 따로, 그러니까 분할 상장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분할 상장되지 않고 HD 한국조선해양의 실적에 온전히 편입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HD 한국조선해양이 실적이 좋아져야지. 즉 무슨 말이냐? HD 현대그룹이 HD 현대오일뱅크 실적으로 받는 어떤 배당금 또는 HD 현대 오일뱅크로 받는 브랜드 로열티에 의존했다면, 이제는 HD 현대라는 그룹은 HD 현대 오일뱅크의 포지션은 점점 줄어들고 조선사업부가 가져가는 로열티와 조선사업부가 가져가는 배당이 HD 현대 그룹의 전체 수익을 책임지는, 전체 수익의 절반을 책임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로 구조적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정유가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정유 사업은 계속 불안하고 조선 사업이 HD 현대는 완전한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HD 현대는 계속 HD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배당금이나 로열티 수치를 늘려야 되고, 심지어 HD 현대가 HD 한국조선해양의 지분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HD 한국조선해양이 조선업의 부흥의 역할도 있지만 HD 현대 그룹 측면으로도 상당히 매우 중요하다. HD 한국조선해양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HD 한국조선해양이 밸류에이션 부담도 없고 주가도 덜 오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HD 한국조선해양을 보자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HD 현대 마린솔루션입니다. 엔진을 교체하는 거. 심지어 HD 현대중공업 계열 HD 현대미포 또는 HD 현대 3호 중공업에 중국에 들어가는 배들도 엔진을 만들죠. 거기 들어가는 엔진 교체 역시도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하고요. 재미난 건 만약에 내년에 생각보다 LNG 수주가 발주가 안 나와서 신조, 그러니까 새로운 배를 수주받는 게 약간 주춤하다고 하면 그 와중에 유일하게 가장 실적이 안전하게 안 꺾이고 유지될 수 있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게 HD 현대 마린솔루션이다. 이유는 뭐냐? HD 현대 마린솔루션은 신조, 새로운 배를 수주하는 것보다 지금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이 많은 게 더 중요합니다. 심플하죠? 지금 바다에 떠 있는 배들의 양이 줄지 않으면 HD 현대 마린솔루션은 실적이 꺾일 우려가 없다. 그래서 기존에 떠 있는 배들이 많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올 일이 없겠죠, 당분간.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떠 있는 배들이 엔진 교체 주기가 도래했습니다. 바로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DF라고 하는 이중 추진 연료. 그러니까 배를 교체하기에는 친환경 수요를 맞추는 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임시 방편으로 이중 추진 연료 엔진을 다는 거죠. 아니면 운항 거리를 길게 하거나. 근데 이중 추진 연료를 교체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1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DF 엔진을 달아야 됩니다. 그럼 그 DF 엔진을 교체하는 거를 어디 가냐? HD 현대 마린솔루션이라고요. HD 현대 마린솔루션은 기존에 떠있는 배들이 신조 성과가 안 올라요? 수주가 소강 국면이에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배들을 유지보수 점검을 합니다. 새로운 배들에 대한 발주가 막 폭발적으로 나오면 새로운 배들 발주 내기도 바쁜데 새로운 배들의 발주가 오히려 주춤해? 그러면 HD 현대 마린솔루션에 기존 배들을 유지, 보수, 교체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정비 작업을 합니다. 근데
만만치 않게 유지보수 정비 작업이 롱텀으로 오랫동안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계단식으로 실적을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 네 번째는 HD 현대 마린솔루션은 선박을 AI화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선박을 이제 최첨단으로 예측해서 날씨에 맞게 또는 그 바다의 운항 경로에 맞게 또는 그 바다의 어떤 컨디션 또는 이 선박을 운영하는 항해사 그분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 인적 데이터 이런 거를 다 데이터화해서 선박의 운항 경로를 최적화하고 어떻게 하면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최적의 경로로 이 배들에 대한 컨디션 상태를 최적화하는 그거를 AI를 도입해서 하는 시스템을 하는 회사도 HD 현대 마린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선박의 유지보수가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거기다 높은 마진 거기다가 우리나라 HD 현대 중공업의 엔진기계 사업부의 엔진 그 다음에 이제 합병하는 HD 현대 미포의 엔진 HD 현대 사무중공업의 엔진 다양한 엔진들의 교체 주기 그런 캐시카우에 대한 호황 거기다 새로운 사업부 디지털 사업부의 이 AI를 도입하는 들의 선박의 컨디션 최적화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HD 현대 마린솔루션이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실적을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보고 있고요. HD 현대 마린솔루션 역시도 밸류에이션이 엄청 비쌀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 포워드 PER 기준으로 24배다. 평균값이 22.2배인데 현대 마린솔루션은 독특하게 선박의 엔진을 교체하고 선박의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 국내도 1등, 세계에서도 이 선박의 유지보수 관리하는 회사의 거의 탑티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세계에서 글로벌 선박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기업들, 뭐 콩스버그라든지 그 다음에 알파라바라든지 이런 선박의 유지보수 관리하는 기업들의 평균 포워드 PR이 내년 기준으로 25배보다 더 낮냐? 그렇진 않다. 25배보다 더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HD 현대 마린솔루션하고 HD 한국조선해양은 반드시 조선업종 중에 더 봐야 되는 기업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로 보면 더 들어오른 건 HD 현대 마린솔루션입니다. 최근에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을 하고 있고 지금은 전업 투자자 하면서 여러가지 오프라인 강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황, 외국인 기관의 수급, 그리고 반드시 보셔야 될 기업, 그리고 업종 매일매일 글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제 유튜브 채널에 당연히 올리지 않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에 올리지 않는 특정 섹터와 특정 기업을 자세하게 분석을 매주 해드립니다. 그리고 매달 월간 복기라고 해서 그 주에 했던 거를 쭉 모아서 한 달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또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최소한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 번 오프라인으로 유료 구독자분들을 만나서 소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제가 오프라인 강연에 하는 거에 이 빌리언스 구독자분들을 당연히 우선적으로 자리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빌리언스 캠퍼스를 통해서 구독자분들과 같이 탐방도 가고 투자 마을도 만들고 그런 원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라는 유료 구독 모델 PD님이 아마 고정 댓글 달아주실 텐데 그거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저는 오프라인 강연회를 매달 한 달에 한 번 꼭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2월 27일 유일하게 제가 단독으로 진행한다. 항상 같이 하는 제 파트너가 있었는데 12월 27일 오프라인 강연회는 제 단독입니다. 올해 연말 결산하고요. 내년에 내년에 어떻게 투자 전략 짤지 말씀드릴 거니까 12월 27일 서초 반포에 있는 원베일리에서 진행하니까 12월 27일 단독 강연에도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빌리언스 캠퍼스는 두 분이서 조금 비싼 점심 정도 드실 수준이지만 이탈률이 한 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되고 어떻게 시장에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저하고 같이 매일매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서 좀 재밌고 즐겁게 오래오래 주식 투자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